설계편에서 참 좋고,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땅이 많으신 분들은 좋으시네, 땅이 없으신 분들은 또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걱정입니다. 농사짓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다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우리 금천분들은 혁신도시 자주 가셔야 되는데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뭐 가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혁신도시가 훨씬 빨리 정착할 수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우리 금천은 가장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이 혁신도시죠. 그래서 혁신도시에는 아마 우리 금천분들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혁신도시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광주 가시면 상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야 2.2배쯤 됩니다. 상무지구도 그냥 이렇게 큰데 한 2.2배, 2배 이상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들 16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기 관련 기업들, 또 우리 농촌에 관련 농업에 관련된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4개 기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금천하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 농산물 유통공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써 지원하신 농산물 유통공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 이제 상당히 불모진 IT 쪽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진흥원이라든가 전파연구원 등 해서 특히 이제 뭐 컨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뭐 이런 게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기업들이 나주가 가지고 있는 뭐 농업 부분, 그다음에 또 특히 나주가 이제 천년고도 목사골 해서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 관광 이런 데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도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잘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 그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직장 때문에 지금 많이 타 지역에 나가 있을 텐데, 객지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전파진흥원이나 뭐 전파연구원, 컨텐츠진흥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지금 많은 파생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그 가고 싶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IT 분야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나주의 어떤 이미지, 또 나아갈 것, 또 그동안의 어떤 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이제 원래 16개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개는 이미 이제 이전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운영사업정보센터, 또 농식품 공무원연수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공무원연수원은 지금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소한 5-6천 명이 이제 외지에서 교육받으러 와요. 일주일 단위 교육받으러 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좀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수원 안에다가 좀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것은 수량이 안 되니까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500명씩 한 번에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그러한 이제 그 식당에 식재료는 전부 나중 걸 넣자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 일주일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술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강주로 안 가고 어떻게 우리 나주 일원을 어떻게 가까운 근처에 오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기반은 잘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고, 올해 내로 한전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이 전부 입주를 합니다. 이제 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LHC는 아파트도 2월이면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 5월이면은 거의 이제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뭐 아파트건 상가건 부대 시설이건 좀 전부 지금 아무튼 나주시에서 좀 건축과 내주나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불편 없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안으로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보일 것이고, 그것이 그냥 혁신도시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금천과 직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우리 금천에는 그러니까 오늘 뭐 사업도 뭐 27억씩이 나오고 우리 김정은 의장님 맨날 떼싸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 의장님, 저 김창선 의원이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의원님들 열심히 다른 데 질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가 지금 기반 도로를 지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이쪽 면사무소 앞에서 배시영 장관도 이제 공사를 그동안에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토지 보상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저쪽 어디죠? 그 신천에서인가? 온천 산단? 온천 산단간 도로에서 이제 마지막 일본 국도까지 보니까 또 우리 면장님 잡아놨네요. 하면은 완전히 이제 금천 그쪽에 소외된 지역이 교통이 활발해질 것이고, 또 여기 그 뭐죠? 그 과학 고등학교 있는데도 도로 내서 일본부터 연결하고 또 그나마 또 하고.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의장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이게 사실은 숨어 있는데 몇십억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해서 하게 되면은 더 시행하게 되고, 뭐 우영 아파트 쪽에 또 이쪽 그 저기 도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금천은 그래도 저희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혁신도시로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욕심만게 또 여기서부터 저 화인코리아까지 도로 확장해달라고 그러시는데 하인해야죠. 하인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금천 연결하는데 이제 4차선 도로가 되게 되면은 이쪽 부분도 연계해서 금천 원도심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금천은 그동안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됐고, 또 여러분의 상습 수혜되겠던 오강천, 또 금구소화천 전부 지금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정비가 되면은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금천은 이제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혁신도시가 오는 것이 하면 기회가 한 70%라고 하는 위기도 한 30% 있습니다. 그게 땅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땅 안 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 이제 농사짓기가 좀 더 급하게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 있으니까 30%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10년 7월 1일자로 시장에 취임을 해서 3년 반, 뭐 시간이 그냥 번쩍 가버리네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벌써 제 그 5대 시장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3년 반을 되돌아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3년 반 동안에 특히 이제 금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금천에서 저를 더 각별히 아껴주시고 하는 정도도 굉장히 크지만은 금천 쪽에는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혁신도시와 이 나주 원도심과 연계하는 것이 나주시가 해야 할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전부 나주와 금천이 중간에 다 걸쳐 있죠. 그래서 나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금천과 나주를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농지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전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앞서서 우리 김창선 의원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그동안에 나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5년마다 관리계획 세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009년도에 그랬어요. 2008년 시작해서 2009년도에 했는데 이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해가지고 사실은 뭐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제 영역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보다 계획관리 지역이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토지 활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금천의 혁신도시와 나주 사이 그러면은 거의 금천 땅이 많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어떻게든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데
금천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시장이 되어서 좀 중점적으로 가졌던 것은 첫째 이제 나주 상황을 보면은 나주는 이제 1960년대 중반, 65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인구가 쭉 증가하다가 후반부터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감소하는데 이 최고 많을 때는 1년에 한 4,000명 정도 줄고 적어도 한 1,500명씩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한 2,000명씩 줄어서 과거에 뭐 27만까지 갔던 인구가 이제 지금은 뭐 9만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을 동반하게 되죠. 제일 먼저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죠. 사람이 전에 많을 때는 식당 하나 해놔도 좀 됐는데 사람이 추우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우리 나주시는 65세 어르신들이 약 25%. 네 분 중에 한 분은 65세인데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20%가 어르신들 비중이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65세 어르신들이 20%가 넘으면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쇠락하고 노령화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나주는 이미 25%. 특히 이제 면적으로 오면 사실 그것도 안 맞죠. 50% 거의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사회 동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비중이 25%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나주가 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아서 어르신들이 많을까? 뭐 그렇다고 또 나주 분들이 워낙 또 장수가 있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원인은 뭐냐면은 전체 인구 중에 어르신들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 비율이 작기 때문이지 결국은 어르신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이렇게 고향에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다.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부모님 가까이 살고 싶을 때 그런 좋은 직장을 구해서 집에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명확한 거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금천에 있는 남양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교육 문제죠. 교육 문제. 그래서 그동안엔 나주 교육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나주에서 교육시켜갖고는 좋은 대학을 못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다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뭐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어디 좀 넣어주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중에 한 4-5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뭐 20개, 30개, 100개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뭐 저한테 부탁 안 해도 사람이 필요해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 문제도 그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육도 결국은 보면은 예산이거든요. 이 교육 예산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 교양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결국은 이 학교에다가 저희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방과학교 프로그램이나 애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해보겠고 거기에 이제 또 이 요즘에는 뭐 그런 교육은 영어하고 항상 되니까 영어 잘해야 그래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사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영어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동신대학교나 외국고등학교를 통해서 또 그러한 그 캠프를 개설을 했더니 효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주에서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향상됐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학교에서 한 10% 10명 중에 이제 한 명꼴에 들어가는 10%에 들어가는 애들은 지금 한 90% 이상이 과거는 한 60에서 70% 사이였는데 지금 90% 이상이 나주에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도 지금 아무래도 나주가 사교육도 떨어지고 정보도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과 연계해서 걔네들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또 모아서 공부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서 또 이제 뭐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서울로 가게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생활비 문제입니다. 애들 가숙비도 뭐 엄청 비싸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침 서울시에서 지자체들과 함께해서 기숙사 건립하겠다고 해서 나주시도 참여를 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큰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아무튼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대학까지 학교를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왔지만은 공부는 아주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 나주시 이제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있는 학교 가게 되면은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도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공부하겠다는 의지 가진 애들은 우리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또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학력을 보면은 많이 향상됐고,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형들이 이제 나주에서 교육을 시켜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조금 그만큼 나주에나 관내 고등학교로 간다는 것은 좀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겠다,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도 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11년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때는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만은 2012년에는 실제로 우리한테 이사를 더 많이 왔어요. 전입 전출을 봤을 때 전입이 더 많았고, 총 인구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176명이 줄었습니다만은 2013년도 겨우 한 300명 정도, 300여 명 주는 정도. 실제로는 완 사람들이 많은데 원룸에 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3년에 300명 정도 줄었고, 과거에 한 2,000명씩 줄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달라지겠죠.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천도 결국 이제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만큼이나 또 영산강이 새로 복원되었다는 것은 나주에 새로운 길을 제공할 것이고, 이제는 영산강과 연계해서 나주는 어쨌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나주를 찾게 되고, 그 중에 또 금천이 가지고 있는 배의 중심을 연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 우리 조합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농업 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천이 이제 농업 중심이 되는 것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혁신도 있으면 급격하게 변할 텐데, 그래도 아무튼 지금 농업의 어려움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하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애써 저는 농산물 뭐 풍년 되면 가격 폭락해서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항상 일상화됐는데, 올해 이제 배가 어쨌든 풍년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고 저도 시장 상황을 좀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풍년이 됐어도 올해 배값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다변화를 시켰거든요, 이 판로를.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고, 뭐 그 중에는 제 노력이 아니라 우리 금천조합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모든 농협들, 또 이러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 그래도 풍년치고는 가격이 폭락이 없고,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히 올해 배 품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까지 하면은, 설까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좋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상세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사 비용을 줄일 것인가. 우리가 농업 이야기할 때 기름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비료값 올라가고, 농약값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하여튼 다 올라가는 것만 있지, 쌀값 갖고 이번에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주는 것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금천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농기계 임대수합소를 통해서 중소규모 농가들은 이제 농기계 구입하면 다 빚입니다.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그 다 빚이에요. 어지간해서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임대 농기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고 농협하고 또 통해서
우리가 농업에서 꼭 달성해야 할 것은 이제 농사 대행으로 가야 돼요. 농사 대행으로. 물론 이제 제일 우선인 게 수도작 쪽이겠지만은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해 드립니다만은 그게 그치지 않고 아마 어르신들 위해서는 농사 대행을 하고 또 수매도 마찬가지죠. 수매도 지금은 뭐 해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면제 좀 바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확해가지고 콤바인에서 가져오시면 집에다 해갖고 널어서 말려갖고 또 풍로로 붙여서 또 40kg 담아서 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40kg 담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마니 기준으로 하면 5%가 더 가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넣지 적게 넣었다가 중량 미달한다고 해버리면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시가 지금 저는 꼭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산물 수매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 계시고 하지만은 저희가 농협 조합장님들과 함께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천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량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농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식량할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전체 일괄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는 산물 수매를 하게 되면요 훨씬 그 중량 초과한 것도 전 톤백으로 재버리기 때문에 내가 40kg 담으려고 더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한 5%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기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이 수분 함량도 딱 측정해서 딱 나옵니다. 예, 쭉쟁이 비율이 얼마고 해서 나오니까. 근데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해놓고 실제로 측정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수분 측정량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 15%까지 낮춰가지고 해서 비율 그걸 함께 실험해서 그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산물 수매 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금천은 이제 공동 방제 노인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 전국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사 대행까지 가야 된다. 그냥 농협에 맡기시면은 다른 지역 보니까 한 마디당 한 20만 원 받대요. 그래도 지금 뭐 한 넉섬, 다섬 잘하신 분은 다섬 먹더만 넉섬 하더라도 한 가마 값 들여보면 쌀 한 가마니 값 들여보면 한 섬 값 들이면은 재수와 두 섬 반, 세 섬은 나오니까 그게 나을 것이고 아마 이러한 체계로 가는 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나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과수 같은 경우도 배도 지금까지는 배도 뭐 할 이야기 많죠. 근데 어쨌든 배도 이제는 과거에는 대량 생산하는 게 주요였다면 이제는 품질을 보증을 해서 나주배는 이제 다시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한 저는 30%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표는 한 2배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러려면 우리가 나주배를 샀던 역시 다르더라는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배려도 함께 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기상 조건, 기상 여건에 따라서 월성으로 예측하고 가는 그러한 것들 뭐 관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나주배를 양떼기에서 이 품질로 승부를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그래서 좀 더 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나주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도 함께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하면서 언론지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사업하고 하면서 이제 뭐 어려움도 있고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새누리당에서인가요? 뭐 대책을 세우면서 지방 지자체 부채 문제를 재정 문제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나주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2009년도 말 제가 취임하기 전에 나주시 부채가 686억이었습니다. 총. 근데 지금 13년 말 기준으로 35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반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과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늘렸고 복지도 사실은 어르신들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로당, 마을회관 전에 보니까 기름도 제대로 못 드시다가 요즘에 축제 아니시죠? 마을회관에 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통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화하는 거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또 그 지금 지방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자도 지금 이율을 낮춰가지고 1년에 한 13만 5천 정도를 절감하는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주시는 현재 전체하는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한 5천억 되고 아마 추경까지 다 하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00에서 6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정도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또 더욱이 지금은 싼 이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 지상에서 나오는 뭐 그런 그 지자체 재정 뭐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복지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을 예산 늘리면서 또 부채를 절감할 수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아는 분들이 서운하실 생각도 했어요. 뭐 사업을 해달라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사업을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 싫은 소리 듣더라도 꼭 필요한데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 그것 때문에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2024년은 더욱더 나주시가 더 든든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주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14년은 가보년 이 청말처럼 지치지 않은 천리마처럼 달려가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나주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나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3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